근데 이제는 알파 메일들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죠. 이제는. 왜냐? 결혼해서 득될 게 없으니까. 알파 메일이 결혼을 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 뭐가 있는데. 전 36살 남자 38살 알파남과 연애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된 설탕입니다. 남자 본인이 알파 메일인 거 알고 있어요. 강의 보면서 시비 걸지 않는 걸 1순위로 지키는 편인데 늘 바쁜 오빠한테 제가 시간을 거의 맞추는 편인데 점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주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 말 듣고 싶으면 알파남이 아닌 남자를 만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남자가 나한테 고마워하겠죠. 얼마나 고맙겠어. 알파남이 아닌 남자를 만나시면 돼요. 알파남이 아닌 남자를 만나면 훨씬 지금보다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나이도 많고 돈도 별로 없는데 사회적 명예가 있는 예술가도 알파남일까요? 알파남은 일단 돈이 많아야죠.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야지. 키가 180 넘고 돈이 많아야죠. 돈 없으면 알파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키 큰 사람이지. 돈이 많다는 기준이 뭘까요? 돈은 레인지가 너무 커서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키는 레인지가 정해져 있잖아. 아무리 커봤자 190 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키는 어차피 레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키는 그냥 180 넘고 돈은 정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레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가 보기에는 월 1000 이상 벌면은 알파남이지 하겠지만은 또 누가 보기에는 월 1000이 돈이야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키 큰 공기업 남자는 월급이 적으니 알파는 아닌 건가요? 키가 큰데 공기업 남자다. 근데 공기업 중에도 월급 많은 데 있는데 월급이 많고 적음이 너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또 공기업 중에 돈이 많은 주는 데는 있잖아요. 그거는 또 그거보다 적게 버는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알파남인 거지. 근데 만약에 사업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공기업 다니는 남자가 알파남이 아니겠죠. 돈에 대해서는 정말 기준을 내릴 수가 없어요. 평균 기준이라고 하는데 평균 월급이 200~300이라며 근데 공기업 중에서 돈 많이 주는 데는 500씩 주는 데 있거든요. 그럼 이제 500 버는 남자는 200~300 버는 여자한테 알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알파남인지 아닌지 너무 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정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알파 메일의 정의는 언제든 섹스할 수 있는 여자가 항시 대기 중인 상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항시적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섹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 그게 알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랑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쭉 보다가 오늘은 얘랑 해야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오늘은 할 사람이 없네.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항시적으로 대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알파남이라고 생각해요. 알파남이 판사 되기보다 어려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이제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녀는 뭔가요? 저게 참 슬픈 이야기가 알파녀는 결국에는 알파남이랑 결혼해서 아기 낳은 사람이죠.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낳은 사람이 저는 알파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다 누구든지 나 오늘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오늘 나랑 하실 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알파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아야 알파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알파남이라도 여자들이 원나잇 함부로 하진 않을 텐데 아니요. 알파남들은 원나잇 할 수 있는 여자들이 줄 서 있어요. 제 지인 중 알파남 윤계상 닮은 꼴이 있는데 그냥 클럽 가서 다짜고짜 호텔 가자고 해도 절반은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쉬운 일이야. 그냥 이렇게 원나잇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알파남을 만나라 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알파남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 라는 설명을 해드릴 뿐이지 그 알파남을 찾아내서 만나서 결혼을 하세요, 연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파남의 성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군대에서 알파남 동기 12일 휴가 갔다 왔는데 비닐봉지에 스티커 사진 14개의 여자가 다 달랐어. 그러니까 그래 그게 알파남이야. 군대에 있는데도 여자들이 만나자고 하는 애들. 군인인데도 머리를 다 밀어놨는데도 여자들이 만나자고 하는 애들. 보통은 아니잖아. 근데 진짜 군인인데도 줄 서는 애들이 있어. 요즘 자기 객관화를 해서 눈 낮춰서 결혼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눈 낮춰서 결혼이 가능한 걸까요?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파국일 것 같아서요. 그냥 이세에만 집중을 해서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이세에 목숨 걸고 그런 인생을 꿈꾸는 건 아니니까 굳이
결혼 안 해도 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생각에 한 전체 인구 중에 한 30%가 결혼하는 쪽으로 수렴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명 중에 3명이 결혼하는 게 정상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 30% 정도 결혼하면은 좀 덜 싸우고들 살 것 같아요. 그 이상 결혼하면 분명히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 결혼하는 게 그쪽으로 수렴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이상 결혼하는 게 오히려 솔직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부 일처제가 부자연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30%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뭐 일부 일처제 제도에 의해서 60% 정도까지 결혼했던 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정폭력에 가정불화에 이혼에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찢어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30% 정도 결혼하는 게 일부 일처제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퍼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요새는 결혼 커플들이 이혼 쉽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 정도 결혼을 해야 그나마 이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맨날 뭐 뉴스에서는 결혼을 안 한다, 애를 안 낳는다 막 난리를 치는데 자연스러운 일인 걸 뭐. 그래서 막 여자분들이 만약에 저는 결혼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결혼하기 싫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왜냐? 결혼 안 하는 쪽이 70%예요. 70%가 결혼을 안 해.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자연스러워.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그쪽 대세에 합류가 되겠죠. 결혼 안 하는 쪽이 대세라고요. 결혼하는 쪽이 소수고 결혼 안 하는 쪽이 대세라고. 결혼하기 싫어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투쟁할 필요가 없다고요. 요즘엔 그렇게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결혼 안 하는 거야. 오히려 결혼하고 싶다고 막 투쟁하는 마음이 있어야 30% 안에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 메일과 결혼해도 그 버릇 못 고쳐서 병들어 죽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알파 메일과의 결혼이고 그거 자체가 진짜 원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 아기를 낳는 게 목표일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바라지 않아. 그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나도 돼. 라고 하시는 여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되죠. 알파메일이랑. 근데 이제는 알파메일들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죠. 이제는. 왜냐? 결혼해서 득될 게 없으니까. 알파메일이 결혼을 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 뭐가 있는데. 그나마 나는 내 2세를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다. 이 욕구가 아니면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알파남 입장에서는. 그래서 알파녀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알파남이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남자들은 섹스를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옛날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하면 섹스를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남자들은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 세대의 여자들은 연애를 해야지만 그리고 연애를 하고 한 몇 달 사귀어야지만 여자들이 섹스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어쨌든 여자한테 너랑 사귀고 싶다. 우리 사귀자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을 지냈어야만 했고 그러니까 뭐 3다리를 걸치든 4다리를 걸쳐서라도 어쨌든 연애를 시작을 했단 말이지. 4명의 여자랑 섹스를 하고 싶어. 그럼 4명한테 사귀자고 말을 했어야만 했다고. 우리 세대 때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은 연애를 안 해도 섹스가 가능한 상황이죠. 알파메일 입장에서는 여자랑 충분히 언제든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이유가 없죠. 알파메일 입장에서는.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가 똑똑한 여자 밑에서 낳은 2세를 엄마 1명, 아빠 1명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그 욕구가 있지 않은 이상 절대 결혼할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알파남이 결혼까지 한다는 거는 애엄마를 고르는 일이에요. 애엄마를 고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어머니상 의 여자랑 결혼을 하겠죠. 본인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엄마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똑똑한 여자. 왜냐? 우리 엄마가 나 같은 알파남을 낳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엄마에 대해서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를 정말 존경하는 알파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엄마보다 똑똑한 여자? 그러니까 이건 학벌 이야기가 아닌 거야. 학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보다 더 행복한 내 아들, 나보다 더 행복한 내 딸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지혜로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결혼을 하고 싶죠. 그게 아닌 이상 결혼할 이유가 없죠. 완벽한 현모양처
정도가 돼야 가능하죠. 나이도 어리고 요리도 잘하고 신체 능력이 탁월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걸 갖춰야겠죠. 정말 엄마로서 이상적인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니면 굳이 알파남이 결혼할 생각이 안 들죠.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않는 바다 같은 여자를 만나야 결혼하고 싶겠죠. 언니 엄청나게 성공한 워킹맘 아래에서 자란 알파남에게 현모양처 어필은 어려울까요? 근데 그 알파남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엄마가 워킹맘이라서 좋았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엄마가 워킹맘이라서 나 외로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그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알파남들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아무 여자나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특이 취향이 정확하게 있고 정말 거기에 맞춰서 여자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의 남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 딱 정해져 있어도 보통의 남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 언젠가는 깨닫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어떤 특정한 스타일? 나는 카리나, 나는 장원영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도 뭐 카리나가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냥 보통의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쁜데 시비 안 거는 거. 그것만 돼도 너무 땡큐고 너무 감사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진짜 막 알파남 극으로 올라갈수록 나는 카리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애들은 만약에 장원영 같은 스타일이 대시를 해도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극으로 가면은 그런 게 어려워서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사실 나는 카리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해도 일반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원영님 같은 스타일의 여자가 나한테 대시를 한다 그러면은 완전 넓적 엎드려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근데 알파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난 조금 더 카리나 스타일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꽂혀버리면은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랑 결혼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저는 29살 여자, 남친은 31살이고 사귄 지 몇 달 된 커플입니다. 남친이 너무 적극적으로 구해서 사귀게 됐고 엄청 자상하게 해주는데요. 다 좋은데 키가 좀 작은 편이라 아쉽고 살짝 혀 짧은 발음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진 못하겠어요. 극복 가능할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저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남친이 되게 잘해주는데 키가 작다. 남친이 되게 잘해주는데 얼굴이 좀 아쉽다. 이런 질문들 되게 많으신데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냉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키가 작으니까 그렇게 자상하게 잘해주는 거 아닐까요? 걔가 키 크고 잘생겼으면 그렇게 안 자상했을 수도 있고 키 크고 잘생겼으면 나랑 안 사귀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귀고는 있지만 키 작고 못생겨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키가 작거나 못생겼기 때문에 나한테 그 정도로 잘해주는 거고 나한테 그 정도로 자상한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으면 걔랑 헤어지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랑 사귀시면 되죠. 그 사람이 나랑 사귀어줄지는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우면 헤어지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만나면 돼요. 저는 그냥 비슷한 조건의 남자 만나서 공주 대접 안 받는 걸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키, 돈, 공주 대접 이거 3개 중에 2개만 선택하라고. 그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상 가지려면 본인도 가슴이 C컵 이상,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아야 돼요. 본인이 3개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3개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시비 걸지 말라고 하신 기준이 뭔가요? 시비 걸지 않는다의 기준은 내가 동성 친구한테 못할 말은 그 남자한테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동성 친구한테 야 너는 왜 나 집에 안 데려다 주냐 이런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시비 안 거는 방법은 그거야. 내가 여자친구한테 못할 말은 남자친구한테도 안 하는 편이 좋다. 하면 불편할 만할 말, 할까 말까 하는 말 이런 말들 제발 하지 마. 그 고민이 되는 정도의 수위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어렵죠.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남자 쪽은 서울 토박이라 살고 있는 집이 비싼데 저는 지방이라 싼 집이에요. 남자 쪽이랑 집값이 너무 차이 나는데 부모님들 벌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집안 차이가 나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면 뭐 어쩔 거야. 그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집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외모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다 이렇게 조금씩 누구는 이게 높고 누구는 저게 높고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커플 자체가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특히 20대 초중반 친구들 중에 연애 경험 거의 없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21살 여자 중에 솔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그쯤에는 거의 다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다 있진 않지만 여자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소수의 남자들이 다수의 여자들을 다 커버치고 있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비율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다리 하는 남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은 확실히 옛날보다는 양다리, 세다리 하기에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카톡이나 SNS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나잇은 많이 하지만 뭐 양다리, 세다리 하면서 여러 다리 걸쳐서 연애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대학교 2학년인데 진짜 연애 안 해요. 애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요. 옛날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 그렇게 있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애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자애들한테 대시를 했죠.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엄청 열심히 대시를 했죠. 근데 지금은 남자들이 제 생각엔 여자들한테 정말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여자들은 그냥 그대로인데 남자들이 많이 바뀐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대시를 안 하고 있는 느낌. 남자들이. 정말 초식남이 됐어. 요즘 남자들 수동적이에요. 요즘 여자들이 공격적인 남자를 싫어하니까. 싫어한다는 인식이 이제 박혀 있으니까 남자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연애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격하는 남자들을 싫어하잖아. 그리고 그런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 공격하는 남자를 싫어하는 게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뭐 무서우니까. 공격하는 남자들 무섭고 그게 어쨌든 스토킹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는 것 같아.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하는 느낌? 옛날에는 막 못생긴 남자들이 대시한다고 엄청 짜증냈거든요, 여자애들이. 못생긴 남자애들이 주제 파악 못하고 대시한다면서 뭐 길에서 번호 물어본다면서 막 다 싫어했어. 물론 여자애들이 바라는 건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공격적인 걸 바라겠지만 옛날에는 어쨌든 못생긴 남자애들이 하도 열심히 대시를 하니까 그러면 또 나 좋다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애들도 많거든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겠다 하는 여자애들이 반, 그리고 나는 나 좋다는 남자도 괜찮다. 만나다 보니까 뭐 얼굴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뭐 괜찮더라. 그런 애들이 반. 그러니까 그거야 결국에는 비위가 얼마나 좋냐의 문제이죠. 비위가 좋으면은 또 나 좋다는 남자 만나다 보면 공주 대접 받다 보면 괜찮거든.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또 사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비위가 안 좋은 애들은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싫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비위가 얼마나 좋은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남자친구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 돈, 대접 중에 하나 포기하라고 했잖아. 키 작은 남자를 만나거나 뭐 못생긴 남자를 만나거나 뚱뚱한 남자를 만나거나 돈 없는 남자를 만나면 대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